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1년 신축년 운세풀이 중에서 19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1974년 갑인생은 푸른 호랑이로 태어났네요. 예, 호랑이도 종류가 색깔로 따지면 5종류가 있죠. 그죠? 푸른 호랑이, 붉은 호랑이, 황금 호랑이, 흰 호랑이, 금정 호랑이. 예, 이거는 이제 가십거리를 하는 이야기니까 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올 내년이 48세네요. 인생의 황금기를 지나고 있죠. 그죠? 무엇이나 왕성한 황금기에 아주 인생도 어느 정도 살기도 했고 아직도 살 날도 많은 딱 정말로 황금기네요. 예. 자, 이러한 48세를 달리는 황금기인데 참 인생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죠. 그죠? 운명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운명인데 운명이라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힘든 가운데 살아볼 가치가 충분히 있죠. 이제. 자, 제가 이제 하는 이 운명 신수풀이법은 띠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띠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띠가 아니고 태어난 자신의 고유 오행이 있어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심 인계라는 그게 본인 자신을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 오행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태어난 해, 띠, 그 다음에 태어난 달, 태어난 일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사주팔자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띠라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은 자기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정보가 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게 사주팔자를 보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죠. 즉 다시 말해서 갑인생 범띠로 74년생이더라도 태어난 오행에 따라서 그 정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예, 나한테 어떤 정보가 있느냐, 스토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띠가 어떤 것보다는. 자, 이 동영상을 보시려면은 본인이 태어난 하늘의 기운 고유 오행을 아셔야 되거든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가지 천간의 오행이 있는데 오행의 기운인데 그 중에 하나를 타고나거든 누구나. 그래서 내가 갑으로 태어났는지 을로 태어났는지 병으로 태어났는지 이걸 아셔야 되거든요. 이걸 아셔야만 이 동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요즘 많이 알고들 계신데 혹시 모르신다 그러면은 성명과 생년월일시를 음력 양력 구분해 가지고 댓글에 올려놔시면은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알려드릴게요. 자, 그걸 아시고 이 동영상을 보셔야 되고 이 동영상이 나가는 순서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순으로 나가요. 그리고 각 나가는 섹터마다 제가 자막 처리를 해놨거든요. 갑은 갑, 을은 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해당 분야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도 됩니다. 재밌죠? 예. 특히 공부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되실 거예요. 자, 그렇게들 아시고, 이제 그러면은,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한번 볼까요? 74년 갑인생이 갑목으로 태어나신 분. 갑목이란 것은 자연 상태에서는 오행상으로 나무를 상징을 해요. 나무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상징이란 것은 어떤 공부나 어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볼 수 있는데, 자, 갑목은 기본적인 속성이 있어요. 속성은 앞으로 뻗어나가려는 성정, 그러니까 진취적인 성향이죠, 그죠? 그리고 앞장서고 리드하려는 성향, 또 누군가를 계도하고 계몽하려는 성향,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존심도 강하고 쉽게 굽히려 그러지 않고 부러지면 부러졌지 이제. 약간 명분을 중요시나 보시면 되겠죠, 그죠? 실리보다는 그리고 나를 따르라, 리더, 우두머리가 되려는 그런 성향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한 속성을 가진 이제 간목이, 간목은 또한 어질인자, 어질고 인자한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러한 속성들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성격하고 좀 달라요.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 십성이라는 게 또 따로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제 결부해가지고 사람의 성격 심리를 보는데, 앞에 얘기한 거는 속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러한 간목이 이제 갑인년에 태어나면 어떠느냐 볼까요? 갑인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인데 일단 본인의 뿌리가 근이 튼튼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과 몸이 튼튼한 정보가 주된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이나 본인의 녹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아주 몸과 마음과 건강이 튼튼하게 주어졌어요. 보니까 그러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튼튼한 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뿌리를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에서 이제 결정을 하겠죠. 그죠? 일단은 베이스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태어난 저 간목이 이제 계절별로 또 특성이 있거든요. 태어난 계절별로. 자,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볼까요?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면은 연도 뿌리와 몸과 마음 뿌리가 근이 튼튼하게 태어났지만은 그러니까 계절도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또 더욱 더 근본이 뿌리가 근이 굉장히 튼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굉장히 튼튼하다. 더더욱 가미를 시켰네요. 베이스가 아주 튼튼하다, 기초가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걸 가지고 또 무엇을 할 것인지는 태어난 일과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조상과 관련된 정보, 계절과 관련된, 계절은 사실 부모와 관련된 정보거든요. 부모의 유전자라 보시면 됩니다. 부모의 유전자에 있을 수도 또한 본인의 근본 베이스가 되는 튼튼, 몸과 마음이 튼튼한 베이스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러한 간목이 그러니까 태어난 연과 조상과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주 건강한 근본 몸과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는 일과 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자, 일단은 참 기본적으로 뿌리가 튼튼하네요. 체력도 왕성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육체나 체력을 이용한 어떤 그런 일을 하셔도 됩니다. 운동 같은 것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그죠? 육체 노동도 할 수 있고, 또 근이 튼튼하기 때문에 뭐 많은 재물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고, 그 관, 권력, 명예 이런 것도 다 감당할 수 있죠. 왜냐? 기본적으로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근이. 그 육체와 영혼이 튼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저 간목이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간목이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 수단 수완이 좋고 재주꾼이라 보시면 됩니다. 해결사, 무엇이나 잘 할 수 있고 행동파, 액션을 하는 사람 이런 쪽이 되겠네요. 태어난 연도와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좋네. 연도에서는 뿌리가 튼튼하고 근이 튼튼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본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겠네 보여.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여름에 태어나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자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프리랜서가 되고 싶어 하죠. 왜냐?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능력을 못 받쳐주고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이래요. 그래서 언젠가 내일 하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가 있거든요. 또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야겠다는 심리도 강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좋은데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에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그 문제는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여름에 태어났으면 능력자,
자,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좋거든요. 그런 쪽에 인연이 많은데, 예, 그쪽도 좋네요. 대신에, 이제 내가 어떤 관이나 명예나 나가서 크게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라이센스, 공부, 내공이 있어야 돼요. 전문 자격 내지 어떤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서 내가 출시를 하게 되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단순 업무, 단순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예.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하시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 라이센스운, 뭐 학벌은 이런 게 좋네요. 자, 그걸 가지고 본인의 태어나기를 튼튼한 뿌리, 근원이 튼튼하다고 이제 뭔가 마음이, 그걸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는 태어난 월이라, 일과 시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일과 시에서 그 용도가 잘 쓰여지면은 아주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 아주 전문적인 어떤 이론가 내지 전문 성분에서도 성공할 수 얼마든지 있거든요. 무엇이나 다 감당이 됩니다. 예. 직장이나 명예, 권력 쪽에서 감당도 되고, 재물도 감당이 되고, 예. 기본적으로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이상과 같이, 계절별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를 하세요. 자, 저랑 간목이 내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이제 신축년 2021년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간목은 첫 번째는 이제 긴 재물, 물질, 돈이 이제 인연이 되는 해거든요. 그래서 저 돈은 굉장히 정확하고 일정하고 안정된 재물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사업을 하는 사람은 현금이 안정되게 일정하게 이제 안정이 되는 해이기도 하고,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또 뭐 월급이 더 오른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주 재물적으로 굉장히 좋은 어떤 인연이 되는 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남자 같은 경우는 처로 인한 기쁨도 있어요. 여자로 인한 기쁨, 이런 것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남자에 대한 애정운이 좋아지는 그런 해이기도 하네요. 저게 전부 기인의 형태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직장, 직업, 명예운이 좋아지는 해거든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승진이라든지 이런 쪽이 굉장히 유리하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명예라든지 이런 쪽이 좋아지는 쪽이죠. 그런 쪽에서 남편이 뭐 승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될 수 있고, 물론 본인이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은 더 뭐 이름이 명성이 더 나기도 하고 이제 좌우지간 간목으로 태어난 사람은 내년 운은 신축년 굉장히 좋다고 볼 수 있어요. 재물운도 좋고 관은 명예운 뭐 이런 쪽 이런 명성운 이런 쪽도 좋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내년에 이제 조금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정화, 상관, 무토, 경금. 뭐 크게 그거 할 건 없네요. 경금이 들어가 버리면, 살이 들어가 버리니 오히려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정화, 기토. 남자분 같은 경우는 처의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또 재물의 일부도, 그러니까 긴 재물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그 재물들이 일부는 또 잠기기도 하거든요. 특히 사업하는 사람들은 약간은 재물이 들어와서 또 일부는 잠기기도 하고 이렇네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아내의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별 문제 없겠네요. 자, 간목으로 태어나신 분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년 한 해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을목으로 태어나신 분, 을목도 자연 상태에서는 나무를 해요. 나무, 이제 간목과 다르게 이제 큰 나무가 아니라 흔히 뭐 화초, 뭐 농작물, 뭐 등굴 식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를 하는데 이건 비유입니다. 상징.
자, 저러한 을목은 기본적인 속성이 있는데, 첫째는 부지런하고, 근면성실, 끈질기요, 또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또 현실적이에요. 간목이 명예나 명분을 중요시한다면, 을목은 현실을 중요시해요. 현실, 실리를 중요시한다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 적응력, 환경 적응력이 뛰어나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을목이, 간목처럼 내가 낸데 하고 이렇게 나서지는 않지만은, 저 을목은 굉장히, 쉽게 포기하지 않는 그런 면을 가지고 있어요. 얼른 보면은 약하게 볼 수가 있는데, 을목을 얕봤다가는 큰일 납니다. 굉장히 끈질기고 튼튼한 밧줄이죠. 꽁꽁 묶어버립니다. 자, 저런 을목도 이건 하나의 속성이니까 그 사람의 내면에 감추어진 성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성정은 십성이라는 성정이 따로 있는데 성격을 보는 건 그런 사주 전체를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을목이 이제 갑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요? 갑인년, 조상과 관련된 인연, 전생과 관련된 정보를 보면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뿌리가 튼튼하거든요. 을목에.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근본이 튼튼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당히 어떤 승부욕, 경쟁심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보니까 그러한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에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조상의 유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한 정보를 가진 저 을목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계절별 특성을 보면은 을목이 봄에 태어나면은 봄이란 것은 이거 어떻게 되나? 빼먹었네요. 깜목을. 이제 을목이 이제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역시, 연의 뿌리와 같이 봄에도 또 뿌리를 얻었거든요.根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더더욱 건강하고 튼튼하겠죠. 그죠? 베이스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네요. 저거는 월은 부모와 관련된 일인데, 부모의 유전자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래서, 봄에 태어난 을목은 저 튼튼한 베이스,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인지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이제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일단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어요. 재물도 돈도 다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명예나 권력 같은 것도 담당할 수가 있어요. 예. 일단은 베이스가 굉장히 건강하고 튼튼하게 주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에 태어난 을목은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5, 6, 7월 달이면 일단은 을목이 이제 능력자예요. 그러니까 재주, 재능이 많고, 다재다능하고, 어떤 해결사, 무엇이나 잘 할 수 있고, 하려는 어떤 의욕도 있고, 액션도 잘 하고,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실천을 잘 한다는 얘기죠. 행동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생각하는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행동하는 행동파. 예, 굉장히 좋죠. 요즘은 저 행동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실천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능력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남녀공이 저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항상 본인의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나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이런 어떤 심리가 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언젠가는 내 일을 하겠다 이런 게 쉽게 말하면 직장이 못마땅한 거예요. 직장이 나를 못 알아준다는 거예요. 상사도 못마땅하고, 그죠?
자, 또 한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본인의 능력대로 살아가고 싶은 그런 기운이 강해요. 그래서 본인의 능력대로 사는 거는 좋은데 약간은 그 시기면 남자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가 있거든요. 나는 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로 인해서 부부 간에 갈등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됩니다. 대처를 하셔야 되겠죠. 자, 을목이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이라는 것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에 금의 계절에 태어나서 일단 관운, 명예, 직장운, 이런 직업운, 이런 쪽에 인연이 많고 잘 돼요. 근데 그쪽에서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대신에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해가지고 내공이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학벌이 좋아야 된다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권력을 얼마든지 질 수가 있는 관에서 출세할 수 있는 이런 쪽이죠. 자, 그렇지 않으면은 약간은 어떤 뭐 단순한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뭐 단순 뭐 노동 같은 것도 되고, 뭐 안 그러면 단순 기술 계통 이런 쪽들을 하게 되고. 자, 을목이 가을에 태어나면 죽으라고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출시하고. 자, 을목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을목은 겨울은 양력으로 10일, 12, 1월 달인데, 을목이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은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일단은 내공이 이제 상당 수준에 올라가겠죠. 자, 그것을 가지고 어디에 쓸지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쓸 수 있는 용도가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학벌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죠. 약간은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 내지 아이디어맨이라고 해요. 아이디어맨. 그러니까 이론가 이런 식이라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계절별 태어난 특성. 자, 내년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2021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을목이 내년의 운세는 을목은 내년에는 조금 스트레스 운이에요. 그냥 모든 것이 나한테 좀 압박으로 돌아가는 해거든요. 압박이 좀 심해지는 해입니다. 쉽게 말해서 스트레스. 뭐 재물로 인한 스트레스도 되고 직장 직업 쪽에서 좀 스트레스가 좀 밀려오고 쉽게 말해 일이 많아질 수 있겠죠. 일의 강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 을목은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좌우지간 일을 많이 벌리지 않는 게 돼요. 더더욱이나 새로운 일을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나한테 스트레스로 돌아오거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못하면 실패해가지고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 돈을 움직이는 일은 절대 안 됩니다. 큰 돈을 움직여가지고 뭘 어떤 새로운 일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정한 상태에서 그냥 나를 지키는 쪽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자연과 부삼아서 이렇게 여유 있을 때마다 나를 수행하는 나를 들여다보고 이런 게 좋아요.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은 상당히 안 좋거든요. 내년 전체적인 운세가 을목은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건강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태어난 일이나 시에 따라서 저걸 극복할 수 있는 또 글자가 있는 사람은 뭐 그런 대로 괜찮은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부담스러운 해라 볼 수 있겠네요. 을목은. 자, 을목이 내년에 좀 주의할 사항이 뭐였나? 남녀 공이 직장 운이 좀 막히거든요. 직장 운에서 조금 직장 직업 명예 운에서 조금 막히는 해. 그래서 그거는 좀 스트레스도 있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의 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남편의 좀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고요. 남자분은 자녀로 인해서 좀 그러한 또 애로사항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변제가 묶이니까 별명 약간 큰 돈이 조금 잠기는 수도 있어요. 내년에.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식신이니까 먹거리, 뭐 남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에 좀 건강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자녀로 인한 약간 또 장애라든지 건강 이런 것도 문제가 보이네요. 그거는 잘 참고하시고요. 이상과 같이 을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내년에 한 해 잘 맞이해 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좋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병화로 태어나신 분. 병화는 자연 상태에서 불 중에서 하늘의 태양을 상징해요. 태양. 하늘의 태양은 밝고 따뜻하죠, 그제? 만사 만물을 비추고 만사 만물에 온기를 주는 태양이죠.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도 존재하지 않죠, 그제? 자, 그러한 태양을 상징하는 불의 기운으로 태어났어요. 자, 저 병화는 속성이 기본적으로 상냥하고 친절하고 애절 바르고 밝다고 보시면 돼요. 밝고 밝은 그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저러한 병화가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속성이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정은 십성이라고 따로 있거든요. 그런 사주를 봐야 전체를 봐야 이제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고, 저러한 병화가 이제 갑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74년에 태어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일단은 어떤 공부운이 주어졌어요. 학문, 라이센스운, 학벌운 이런 쪽이 주어졌는데, 이 공부는 대체로 요즘 말하는 약간은 뭐 이과적인 공부도 되고, 내지 어떤 뭐 종교라든지 뭐 철학이라든지 어떤 인생의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쪽의 공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자, 지금 공부문이 학문이 주어졌는데 약간은 남다른 쪽의 학문이죠. 일반적인 학문이 아닌 그런 쪽의 인연이 많이 주어졌어요. 일단 그런 정보가 주어진 거예요. 조상과 관련돼서. 자, 저러한 병화가 이제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태어난 계절의 특성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특성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향 내지 정보 내지 뭐 유전자라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요즘 과학적으로 보면요. 자, 저런 병화가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봄이란 것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난 해와 맞물리거든 또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공부운이 주어졌으니까 공부를 많이 하겠는데 너무 공부만 하면은 이상주의자가 되어버리죠. 예. 병화가 봄에 태어나면 이상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 내지 이론가, 아이디어맨 이런 쪽이죠. 아이디어 뱅크. 라이센스. 자, 저 라이센스를 가지고 학벌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 용도가 잘 나와 있으면 이제 금상첨화입니다. 그러면은 저 학벌을 가지고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죠, 그죠? 예. 일단 그러한 정보가 주어졌어요. 다음에 저 병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떤가 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예. 본인이 불인데 또 불의 기운이 강한 계절에 태어났거든요. 본인의 뿌리,根이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것을 가지고 역시 또 무엇을 할 것인가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튼튼하니까 무엇이나 사실 할 수 있어요. 재물을 추구하면 재물도 감당할 수가 있고 관, 명예를 추구하게 되면 관과 명예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근본 베이스가 좋아졌다는 것은 좋은 이야기죠.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하다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어디에 쓸 것인가는 태어난 일이나 시에서 그 용도가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 가장 좋겠죠. 그죠?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가을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는 기본적으로 재물운이 좋은 거예요. 재물.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정보가 주어있어요. 그게 이제 부모와 관련된 정보거든요. 그쪽에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쪽에 감각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재물과 관련된 감각, 물질과에 대한 감각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현실주의자예요. 그러니까 현실을 이상주의자가 아니고 현실주의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합니다. 공부를 안 해도 똑똑해요. 현실적으로 똑똑하다는 거죠. 예, 그러한 특성이 주어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사업가의 기질도 있고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관리하는 쪽, 물질을 관리하는 쪽, 그쪽이 좋죠. 그러니까 재정, 회계 분야, 그렇지 않으면 조직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쪽이죠. 그죠? 그런 쪽 인연이 상당히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금융계통 쪽, 이런 쪽에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저 병화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은 양력으로 11, 12, 1월달인데 병화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명예운이 좋아요. 그런 쪽으로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더더욱이나 병화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쓸모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위해서 희생봉사도 많이 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희생봉사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의 몸과 마음도 추스리면서 희생봉사 하세요. 일단은 그러한 명예 직장운이 관운이 주어졌으니까 그쪽으로 가면 좋은데 마찬가지 그쪽에서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이 사주는 태어난 띠에서 해에서 공부운이 주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명예운으로 관운으로 출세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냥 관인, 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관으로 출시를 할 수 있겠어요, 보니까. 예. 자, 다음 이제 병화가 태어난 계절별 말씀드리니까 잘 참고를 하시고요. 자, 병화가 내년 운을 한번 볼게요. 내년에 신축년이 되면은 내년 운은 신수는 내년에는 첫 번째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 액션을 하겠다. 나는 나의 갈 길을 한번 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 결과는 재물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다. 작품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죠. 예, 하시는 건 좋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새로운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은 새로운 사업을 런칭을 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런 측면이 좀 강하게 비네요. 자, 여기서 남녀공이 이제 그런 식이 되는데,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직장을 그만두고 한번 내 일을 해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액션을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사주 전체를 보는 디테일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거든요. 운명의 악마도 디테일에 있어요. 자, 그렇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년에 남편하고 관계에서 조금 갈등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내년에 보면 남편하고 갈등 관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은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내년에 좀 주의할 사항이 뭐가 있나 볼까요? 편제라. 내년에 좀 큰 돈이 하면 또 잠기기도 하네요. 유통이 좀 안 되고, 예. 그런 것도 있고, 형제 간의 건강도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어떤 조금 애로사항, 자녀가 좀 정체되는 그런 시기거든요. 해라 보시면 됩니다. 또한 남녀 공이 직장인이나 뭐 자영업에서 아래 사람이 좀 애를 배기는 그런 해이기도 하네요. 잘 참고하시고요. 자, 이상과 같이 병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예,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좋은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 정화는 자연 상태에서 불 중에서도 우리가 병화가 태양이라 그러면 정화는 하늘의 달을 상징합니다. 달. 이건 상징성입니다. 또한 저 정화는 문명의 불, 우리가 인간이 만든 불이죠. 전기불 같은 이런 문명의 불, 또한 깨달음의 불, 지혜의 불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저 정화는. 그러니까 어두운 어리석음을 밝혀주는 불이죠. 자, 정화는 또한 굉장히 매력적인 도화의 불이기도 합니다. 여성분이 저 정화로 태어나면 상당히 매력적이신 분들이 많아요. 정화는 화의 속성대로 또한 상냥하고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속은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은 웃고 있는데 속은 어때요? 속은 다를 수 있죠.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정화가 갑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갑인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에서 학문운이 잘 주어졌어요. 학문,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거든요. 학벌과 관련된 그런 인연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상당히 학문 쪽에 인연이 많을 가능성이 많아요. 내공이 굉장히 내공을 쌓아가는 거죠. 실력을 쌓아가는. 그래서 이거는 안으로 되게 똑똑한 거예요. 겉으로 들어간 똑똑함이 아니고. 자, 저 학문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내가 쓸지는 태어난 월이나 일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이제 저 학문을 잘 쓰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초년의 운으로서 끝날 수도 있어요. 자, 저러한 정화가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계절. 봄에 태어나면은,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역시 연과 똑같이 학문운이 주어졌어요. 학문운, 라이센스운, 공부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태어난 계절, 부모와 관련된 인자인데, 부모와 관련된 유전 인자거든요. 또 학문운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공부가 학문운이 계속 중첩해서 주어졌거든요. 이렇게 되면 상당히 이상주의자입니다. 이상주의자. 아이디어맨, 생각하는 사람,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잘 쓰려 그러면, 실력을 잘 쓰려 그러면, 농도가 태어난 일이나 시에 잘 나와 있으면 금상첨화겠죠. 그죠? 그러면 학벌로 평생을 묵고 산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정화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여름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5, 6, 7월 달이 되면 같은 불의 기운이니까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베이스가 튼튼하죠. 육체도 튼튼하니까 육체적인 일을 하셔도 되고 육체를 쓰는 거 다 무엇을 할 수 있죠. 그죠? 운동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뭐 재물을 추구하면 재물도 내가 감당할 수가 있고 권력이나 관을 추구하면은 권력관도 내가 담당할 수 있죠. 감당할 수 있죠. 이제 일단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게 주어졌다.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어디에 쓸 것인가는 태어난 일과 시에서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정화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8, 9, 10월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재물은 물질에 대한 감각이 주어졌어요. 그쪽에 인연이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부모와 관련돼서 인연이거든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을 다루는 돈과 관련된 뭐 재정, 회계 뭐 이런 쪽, 그지? 뭐 금융계통 분야 이런 쪽,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이런 쪽에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현실주의자입니다. 상당히 현실적으로 똑똑해요. 가을에 태어나면 공부를 안 해도 이론이 없어도 현실적으로 똑똑합니다. 쉽게 말하면 통밥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지.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그렇고요. 자,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정화가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태어난 정화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에 1월 달인데,
일단 관운, 명예, 직장운이 좋아요. 그쪽에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이라 명예로 출세를 할 수 있는데 반드시 공부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본인이 관이나 직장에서 권력을 크게 쥐고 크게 성공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정화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쓸모 있는 사람, 유용한 사람이고 어디 가나 환영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약간 희생봉사, 남을 위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희생봉사도 좋지만 본인의 몸과 마음을 추스리면서 본인을 수성하면서 희생봉사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자, 이상과 같이 정화에 대해서 계절별로 특징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 정화는 어떻게 되느냐? 예,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그것도 크게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그런 심리가 강하게 들어온 해거든요. 예, 그렇게 하시는 거는 뭐 별 관계가 없는데 조금 욕심이 좀 지나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본인의 전문성이라는 기술성이 뒷받침되는 걸 하셔도 돼요. 그런 쪽을 하셔야 되는데, 결과에 대해서는 좀 디테일하게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감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내년에는, 나의 갈 길을 마이 웨이의 길을 가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떤 액션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뭐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져가지고 그쪽에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 또 전문성적인 분야에서 더더욱 더 수준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겠죠. 그죠? 그렇게 되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좀 새로운 사업 내지, 어떤 이런 쪽으로 또 새로운 액션이라든지, 이런 쪽을, 사업을 확장할 수도 있고, 기존 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을 더더욱 더 고도화시키는 그런 해이기도 하네요. 자,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내 일을 하겠다고 나설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런 또 어떤 심리도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신 분들은 그거로 인해서 부부간에 좀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넘기셔야 될 것 같네요. 자, 내년에 정화가 주의사항이 뭐가 있나 경고에 남자분은 그러니까 아내로 인한 애로사항이 조금 있어요. 건강부터 해가지고 좀 정체되는 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재물의 일부, 돈이, 현금의 일부 유통이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이 조금 애로사항일 수도 있겠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자녀가 조금 정체되는 그런 해이기도 하네요. 예, 그 부분만 조금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정화로 태어나신 분도 내년에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무토로 태어나신 분. 무토는 자연 상태에서는 땅을 상징해, 땅. 내지 큰 뭐 산, 태산 이렇게 상징하는데 이는 하나의 상징성. 자, 저러한 무토는 기본적으로 중후하고 믿음직스럽고 신뢰와 신용을 중요시기고 속이 깊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속을 잘 안 드러낸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애정관계에서는 조금 답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속은 깊습니다. 예. 자, 저러한 무토가 이제 갑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14년에 태어나게 되면은, 예, 기본적으로 이제 평관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이제 직장, 직업, 명예운, 공무원 계통을 말하면 무관 계통이에요. 군인, 경찰, 검찰, 뭐 이런 쪽. 옛날 같으면 무관, 이런 쪽이고, 요즘은 또 그 외에 어떤 이과 계통의 직장 직업도 됩니다. 기술 계통이죠. 쉽게 말해서. 기술 과학 계통. 그런 쪽에 관운이 좀 강하게 조졌어요. 근데 저거는
조금은 나한테는 굉장히 스트레스로 다가오기 때문에 약간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내가 잘 컨트롤하고 쓸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이나 일시와의 관계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일단은 그런 기운은 강해져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저러한 무토가 태어난 계절별의 특성을 한번 보면은,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양력으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태어난 연운과 맞물려 가지고 또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강하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직장, 직업, 명예, 관운은 강하게 인연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연이 되는데, 그쪽에서 내가 출세를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전문성, 학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충분히 관으로 출세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든 일을 할 수 있어요. 단순 노무일이라든지, 단순 반복되는 일, 이런 식의, 그렇기 때문에, 봄에 태어나신 분들은 죽으라고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의 내공이 라이센스, 학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은, 학벌은, 라이센스 운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면 태어난 영과 맞물려 가지고 아주 좋아요 보니까. 그러면 관으로 명예운으로 출시할 수가 있어요 보니까. 예, 기본 여름에 태어나면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갑인생이.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금의 계절에 태어났어요. 자, 그렇게 되면 무토가 한마디로 능력자예요. 재주와 재능이 비상하고 액션 능력, 내가 뭘 하겠다는 어떤 의지 능력, 행동력, 이런 것도 뛰어나고, 그지? 한마디로 해결사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지? 약간 손오공적인 이런 쪽에 해결사, 능력자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할 것이냐, 관원으로 진출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재물을 벌 것이냐는 다른데, 이는 태어난 해가 관이 주어졌기 때문에 관을 다루는 일, 권력을 다루는 일이 좋겠어요 보니까. 그러려면 반드시 역시 라이센스, 공무원, 학문이 필요해요. 그걸 직접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렇게 되면 얼마인지 그 능력을 발휘해 가지고 내가 관으로 나가 출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여자분 같은 경우는 가을에 태어난 경우에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남편한테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는 이런 심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 가지고 부부 간의 갈등이 올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 가을에 태어나신 분이 말씀드렸고, 이제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무토가 겨울은 양력으로 11, 12, 그 다음에 1월달까지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이분도 재물운이 강하게 조졌어요. 재물과 물질과 관련된 인연이 많아요. 그래서 재물 감각, 물질 감각, 한마디로 말해서 현실 감각, 현실주의라 볼 수 있겠죠. 자, 현실의 감각이 조졌는데, 재물이 강하게 조졌는데, 이제 문제는 저 재물이 태어난 연년에 비한 살과 연결이 돼가지고, 재물을 너무 강하게 추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거로 인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겨울에 태어난 무토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학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저 저거를 내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정, 돈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정, 재무, 회계, 물론 본인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 본인 사업,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재정, 재무, 회계 관련 일, 그 다음에 조직을 관리하는 일, 이런 쪽,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이런 쪽 일, 이런 쪽에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에서 말씀을 드렸고,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 무토가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예. 기본적으로 강한 승부욕이 들어온 해거든요. 그 승부욕을 가지고
액션을 하는 해거든요. 나는 나의 갈 길을 한번 가보겠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는 혼자도 아니고 또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기인과 함께 하는 그렇게 일을 한번 저질러 보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무토가 내년 운에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그만두고 내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내년에. 또한 여성분들도 남편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서 나는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겠다는 또 심리가 강하게 들어오거든요. 자, 그것으로 인해서 부부 간의 갈등 관계가 올 수도 있고 부부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년에 특히 여성분들은. 예, 그 부분은 좀 잘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사주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부부 간의 가정적인 문제는 조금 복잡하거든요. 문제가 있거든요. 무토는 내년에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년 운세에서 나의 길을 가겠다 하는 게 있는데 디테일은 악마이기 때문에 사주 전체를 감정해 보는 게 좋습니다. 성부를 그는 해지만 성부가 어떻게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사주 전체를 보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지 전략과 전술을 세워가지고 액션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자, 내년에 그 외 주의사항이 있나 볼까요? 무토가 내년에는 남녀 공이 내년에 문서운이 조금 장기거든요. 문서가 좀 정체되는 해니까 문서를 잡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식신 여자분은 자녀로 인한 어떤 좀 애로사항, 정체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남자분은 장모님의 건강이 조금 안 좋을 수가 있겠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요. 그 정도만 주의사항이 있네요. 자, 이상과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기토로 태어나신 분. 기토도 자연 상태에서는 땅 중에서 대지를 상징하는데 저 대지는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사 만물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이런 쪽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자하고 포용성이 있죠. 이제 마찬가지로 어머니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기토는 또한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한데 또한 신뢰와 신용을 주는 녀석이지 토기 때문에 하지만 본인은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희생 봉사하는 것은 좀 곤란할 수도 있어요. 항상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챙기면서 희생 봉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저러한 속성을 가진 기토가 갑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볼까요? 예, 아주 올바른 직장, 직업, 명예운이 주어졌네요. 아주 올곧은 사람이에요. 집안이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생과 관련된 정보, 소송과 관련된 정보에서 아주 올바른 직장, 직업, 명예운 이런 쪽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반듯한 어떤 성품이 주어졌다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저거를 쓰는 자 끝까지 내 것을 잘 쓸지 못 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쓰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초년의 운에서 끝나볼 수도 있어요. 자, 일단 그러한 정보가 조상과 관련된 정보에서 주어졌고요.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보면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역시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역시 관운, 직장, 명예운, 이런 쪽이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태어난 해와 맞물려가지고 그쪽 기운이 좀 지나치게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지나치게 나를 억압하는 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관운이나 직장 명예에 주어졌지만은 봄에 태어나면은 그것을 내 것으로 써가지고 내가 그쪽에서 출세를 하시려고 그러면은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학벌을 가지셔야 돼요. 전문적인 학벌을 가지시면 가장 좋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여성분은 죽으라고도 공부를 많이 하셔야 좋은 남편을 만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공부운, 라이센스운, 학벌운, 학문운이 주어졌어요. 저게 태어난 어떤 관운과 맞물려 가지고 아주 조화가 잘 되거든요. 저렇게 되면은 대부분 관으로 출시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아주 올바른 직장, 직업, 쉽게 말해 옛날만 벼슬이지. 요새는 뭐 공무원 이런 쪽이지. 그렇지 않으면 큰 조직에서 어떤 그 출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볼 수 있고지. 학문 쪽에서도 크게 출시할 수 있고, 예, 기본적으로 여름에 태어나면 좋네요.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면 어떤가? 뭐 가을에 태어나면 기토가 가을은 8, 9, 10월 달인데 한마디로 능력자예요. 상당히 재주가 많고 다재다능하고 어떤 문제를 해결사적인 능력도 가지고 있고 본인이 뭐 적극적으로 하려는 액션 능력 이런 쪽이죠. 예, 행동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한 능력과 능력을 가지고 행동을 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는 좀 다르죠. 그걸 가지고 관이나 명예나 뭐 직장 쪽에 쓸 것인지, 안 그러면 내 사업 쪽으로 나갈 것인지, 그 재물 쪽으로, 그는 사주 전체를 봐야 하는데, 일단은 해결사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언젠가는 내가 내 일을 하고 싶다는 심리가 좀 강해요. 쉽게 말하면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나는 능력자인데 내 능력을 발휘하기 좁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 일을 하겠다는 심리가 강하다고 볼 수 있죠. 그죠?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는 그런 심리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에 태어나면. 그래서 나는 내 일을 하겠다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로 인해서 이제 남편하고 갈등 관계가 조성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태어나면은 재물은 물질에 대한 감각의 운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일, 물질에 대한 일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자, 뭐 전형적인 사업이 될 수도 있고죠. 예를 들어서 뭐 사업가가 되기도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에서 그러니까 재물, 돈을 다루는 일, 뭐 재정, 회계 분야 뭐 이런 쪽, 그지? 내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내지 뭐 금융계통 분야 이런 쪽도 인연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태어난 해와만 물려가지고 그런 쪽 직장 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데 그쪽에서 내가 제대로 힘을 발휘하고 내가 인정을 받으려면 마찬가지 라이센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가지고 라이센스,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재물도 내가 감당을 할 수가 있고 직장의 어떤 자리도 내가 충분히 얻을 수가 있거든요. 명심할 것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자, 저 기토가 내년 운이 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내년에는 신축년이라. 예. 본인이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해네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액션을 하는 해입니다. 일을 저지른 해라 볼 수도 있겠네요. 결과에 어떻든 간에 나의 길을 한번 가보겠다는 심리도 강하게 일어나거든요. 또 새로운 프로젝트 일을 시작할 수도 있어요. 직장이나 관이나, 프리랜서나, 내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기존 아이템을 훨씬 업그레이드 시키는 해이기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은 또 새로운 어떤 일에 또 도전을 하는 해이기도 하네요.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전업주부로 하면은 내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고, 내 능력을 한번 발휘해보고 싶다고 나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하는 일은 좋아 보여요. 예.
그렇지만 여자분은 그거로 인해서 남녀관계에 갈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의 그 부분은 잘 서로 간에 슬기롭게 조정하셔야 될 것 같네요. 내년에 일단 그런 심리가 강하게 일어나고 내년에 승부를 한번 걸겠다는 거죠. 내년에 주의할 사항이 특별한 게 있나요? 한번 볼까요? 뵐 게 없고 영아 기토 뭐 큰 거는 없네요. 여자분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좀 애로사항 내지 어떤 정체로 인한 애로사항 이런 게 좀 보이고요. 형제간에 좀 그런 것도 보이고요. 나머지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뭐 장모님의 건강이 조금 애로사항이 보이네요. 남녀 공이 또 부하로 인한 아래 사람으로 인한 애로사항도 조금 보여요. 그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기토에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해가면서 슬기로운 한 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경금일지로 태어나신 분, 경금은 자연 상태에서 바위, 쇠를 상징합니다. 기본적으로 강한 인상이 풍기죠, 그죠? 강직한 이런 성. 뭐 정의, 의리 뭐 이런 쪽 그런 의미가 풍기죠, 그죠? 예, 그런 일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은. 그래서 경금으로 태어나신 분들이 좀 강한 직업에 종사하신 분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무원을 말하면 무관, 검찰, 경찰, 뭐 군인 이런 쪽 내지 또 약간 극한 직업, 힘든 직업 이런 쪽도 인연이 있어요. 자, 이제 정의를 중요시하는데 너무 정의파가 되면 또 실리적으로 약하고 내가 손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금은 가려가면서 정의를 찾는 게 좋겠네요. 저러한 속성을 가진 경금이 이제 갑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한번 볼까요? 굉장히 큰 재물이 주어졌어요. 물질. 저게 조상과 관련된 정보, 전생과 관련된 정보니까 조상 때 큰 재물을 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저 재물을 취하고 말고는 태어난 월일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저 재물을 취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상대에서 끝나든지 본인이 초년대에서 끝날 수 있죠. 그거는 전체를 봐야 하는데 일단은 큰 재물운이 주어졌고 어떤 공간 감각 내지 어떤 이런 쪽 방향 감각 이런 쪽도 주어졌어요. 스케일이 더 크다 볼 수 있습니다. 약간은 큰 조직 같은 것도 관리하려고 하는 어떤 통제하고 하는 이런 쪽 좀 약간 스케일이 크다. 경금이 약간 그런 측면이 있는데 갑목하고 어울려 가지고 그런 성정이 좀 주어졌네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상과 관련된 정보입니다. 자, 저러한 경금이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계절은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목의 계절에 태어나기 때문에 재물에 대한 감각, 돈에 대한 감각, 숫자 수리에 대한 감각이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업가적인 기질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가 기질이 있고 또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 뭐 재정, 회계, 뭐 이런 쪽과 아무튼 그러면 금융과 관련된 쪽, 뭐 이런 쪽에 일을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으면 뭐 조직이나 큰 어떤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도 인연이 있고요. 자, 태어난 해와 맞물려 가지고 재물이 너무 강하거든요. 이럴 때는 저 재물을 내가 감당을 하려고 하면 내가 내공이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본인의 몸과 마음을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학문도 많이 하셔야 되고 육체도 튼튼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경금이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으로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이 과 인연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태어난 연행과 맞물려 가지고 재관, 재물운과 관운이 좋은데 문제는 저걸 내가 다 감당을 하려고 그러면은 반드시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본인이 내공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센스 내지 어떤 전문성 내지 어떤 학벌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역시 죽으라고 공부를 하셔야 돼. 하셔가지고 그러면은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큰 재물도 감당을 할 수 있고, 큰 관, 명예, 권력도 감당을 할 수 있겠죠. 그죠?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때인데 같은 금의 계절에 태어나가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해요. 근본 베이스가 건강하고 튼튼해요. 자, 그걸 가지고 육체를 쓰는 거는 뭐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취급하면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관에 종사하게 되면은 명예와 관에서 내가 할 수도 있고, 쉽게 말해서 베이스가 튼튼하니까 무엇이나 다 감당할 수 있겠죠. 그죠? 근본적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되잖아요. 겨울은 양력으로 11월, 12월, 그 다음 1월달까지 태어나게 되면은 경금이 한마디로 말해서 능력자, 수단수왕가, 재주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액션을 하는 사람. 손오공이 있네요. 자, 저러한 재주와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태어난 해와 맞물려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재물을 만들겠다고 나서겠네요. 돈을 만들겠다. 사업을 하겠다고 나설 수 있겠네요. 예, 그까지는 좋은데, 이제 본인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튼튼한 베이스가 튼튼해야 되니까 역시 공부를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가지고 전문성 내지 전문 자격증 내지 학벌이 있으면 더더욱 좋겠네요. 자, 저러한 제주 능력자가 좋은데 남자분은 항상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직장 생활 하면서도 항상 자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많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서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직장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상사도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심리도 강하거든요. 겨울에 태어나면은.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남녀 간에 부부 간에 갈등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계절별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 자, 내년 운势를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경금이 첫째는 굉장히 기인에 해당하는 귀한 문서운, 소식운, 정보운이 들어오는 해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기본적으로 문서를 잡아보면 좋겠어요. 그게 귀한 문서가 되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리고 시험운도 상당히 좋아요. 시험은 나이가 뭐 학생처럼 공부하는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뭐 각종 라이센스, 뭐 자격증 같은 이런 시험 공부도 있겠죠, 그죠? 하여튼 좌우지간 좋은 소식운이 오는 해에. 네. 특히 문서를 잡고 싶으신 분들은 문서를 잡으면 좋겠네요. 또한 내년에는 본인의 성부욕, 성패를 다루는 성부욕이 일어나는 해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뭘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고 나설 수도 있는데 일단 내년에 경쟁심이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는 까지는 나오진 않는데 그거는 태어난 계절에 따라 좀 다르고 그러겠네요. 좌우지간 내년에는 본인의 성부욕, 성패욕도 있고 좋은 문수도 들어오고 그걸 가지고 뭘 해가지고 하겠는데 연애에 있는 재물이 크니까 저걸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고 들어올 수 있는데 다 디테일은 악마에 서니까 그러신 분들은 액션을 하시려고 마음을 먹을 때는 반드시 사주 전체를 디테일을 감정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10중 8구는 실패합니다. 정확하게 감정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과 전술을 잘 짜가지고 하셔야 성공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참고하시고요. 내년에 좀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나? 네, 남녀 공이 직장 운이 좀 막히네요. 직장에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자녀로 인한 좀 어떤 운이 좀 정체되는 해이기도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에 대해서 좀 운이 좀 정체되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기토정화, 그 다음에 몇 개 없네요. 자, 참고하시고요. 자,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흉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신금으로 태어나신 분. 신금도 자연 상태에서는 금을 상징해요. 금인데 저 금은 금속은 정제된 금속.
내지 보석을 상징합니다. 상징. 자, 저 신금은 속성이 조금은 냉정하고 깐깐하고 까칠합니다. 또 내 잘났죠, 그죠?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보석이니까 잘났죠, 그죠? 실제로 사람이 예쁠 수도 있어요. 자, 저러한 신금도 역시 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의, 옳고 그름을 따지고 아주 아싸란 면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러한 신금이 이제 갑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예. 기본적으로 재물이 잘 주어졌어요. 그것도 기인에 해당하는 형태의 재물이거든요. 예, 물질, 반듯한 재물. 그러니까 조상 쪽, 전생과 관련된 쪽에서 재물에 관련 정보가 잘 주어졌어요. 근데 저게 이제 내 것인지 말 것인지는 또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은 내가 내 것을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초년운에서 끝나볼 수가 있죠. 이제. 내지 조상 쪽에서 그쪽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저러한 신금이 이제 태어난 계절별 특성을 한번 볼까요?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그 재물은 물질에 대한 감각, 그쪽에 인연이 많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업가적인 재능, 현실적인 재능, 감각, 이런 게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현실주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재물에 대한 감각이 좋기는 좋은데, 쉽게 말해서 돈에 관련 기운이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태어난 해와 맞물려 가지고 너무 재물운이 강하게 되면은 내가 재물에 치일 수도 있어요. 재물은 반드시 내가 강해야 돼요. 내 몸과 마음이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고 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려면은 어려서부터 공부를 많이 하시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베이스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 영혼만 내공만 튼튼할 게 아니고 몸도 튼튼해야 되니까 운동 같은 걸 하셔가지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래야 저 재물을 내가 다 취할 수 있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특히 이제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내지 회계 뭐 이런 쪽, 뭐 재정 분야 이런 쪽, 금융계통 이런 쪽,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안 그러면 조직을 관리한다 이런 쪽, 그지? 예.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냐? 여름은 양력으로 5, 6, 7월 달인데 여름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관운, 직장, 직업, 명예운과 인연이 많아요. 이제 그게 태어난 해와 맞물려 가지고 재물과 연결됐네요. 자, 저 재물과 저 관, 명예, 직장, 권력을 내가 질라 그러면은 공부를 죽으라고 하셔야 돼요. 라이센스, 학벌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단순한 일을 하게 되거든요. 단순 노무일 내지 단순 반복되는 기술적인 일을 하게 되거든요. 일단은 관은 직장, 직업, 명예는 좋지만은 내가 그걸 제대로 써먹으려고 그러면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된다. 라이센스 학벌이 좋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신금이 가을에 태어나면 양력으로 8, 9, 10월이 되면 몸과 마음,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무엇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취하려면 재물을 취할 수도 있고, 관을 취하면 관을, 권력과 명예를 취할 수도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베이스가 조직다는 것은 상당히 좋네요. 그거는 부모와 관련된 유전자라 보시면 됩니다. 자, 저 신금이 이제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겨울에 태어나면 한마디로 능력자, 재주와 재능이 발달되고 그쪽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잘 하게 되고, 어떤 해결사, 문제를 해결을 잘 하게 되고, 또 행동파이기도 합니다. 네. 저 신금이 이제 가을에, 겨울에 주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태어난 해에 주어진 재물을 만들어내는 능력도 뛰어나네요. 예. 그래서 그게 아마, 사업적으로 갈 수도 있겠어요. 보니까. 예. 그렇지만은 그 재정과, 재주가 뛰어나고 재무가 연결돼가 재물은 좋지만은 대신에 본인의 에너지가 많이 고갈될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내지 어떤 기가. 그래서 반드시 심신을 단련할 필요가 있어요. 몸을 단련하고 또 마음, 그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하셨는 거예요. 내공을 많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본인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아주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남녀공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 일을 하고 싶어 하죠. 그죠? 쉽게 말해 직장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직장도 마음에 안 들고 상사도 마음에 안 들고 내 능력을 몰라준다 얘기지.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한테 일방적으로 의지해서 살지 않겠다는 심리도 강하거든요. 나는 내 능력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남녀 간에 갈등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슬기롭게 대처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내년 신축년 운을 한번 볼까요? 신축년에는 신금이 많은 생각이 떠오르고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또 어떤 인생 공부라든지 철학 공부라든지 이런 공부도 할 수 있는 운도 있고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면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내공을 또 키우는 한 해가 될 수도 있고 일단 그러한 어떤 심리가 강하게 들어와요. 자, 저 공부 어떤 운인데 저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는 태어난 연, 월, 일시를 다 봐야 되겠죠. 그죠? 일단은 내년에는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해요. 그러니까 아이디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또 다른 글자하고도 조화를 봐야 되겠죠. 그죠? 내년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해다. 이 생각이 망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망상을 잘 정리하면 그게 아이디어죠. 그죠? 아이디어. 획기적인 아이디어, 남이 생각하지 않은 역발상적인 아이디어.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요. 뭐 문학, 예술도 같은 것도 좋고, 그죠? 대신에 내년에 문서 운이 들어오는데 이 문서는 잡지 않는 게 좋아요. 이 문서는 약간은 잘못된 문서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또한 어떤 소식이나 정보도 마찬가지거든요. 2번, 3번 걸러서 듣는 게 좋습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겠네요. 또 다른 육신에 주의할 게 뭐가 있나? 정관, 편인, 변제. 육신관계는 뭐 크게 걱정할 건 별로 없네요. 자, 이상과 같이 신금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임수일지로 태어나신 분. 임수는 자연 상태에서는 수, 특히 큰 바다 내지 큰 호수를 상징하는데 이런 하나의 상징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라는 속성은 기본적으로 지혜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적 호기심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혜스럽고 또 속이 깊고 깊을 수가 있죠. 그죠? 자, 저러한 임수가 이제 갑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갑인년에 태어나게 되면 조상과 관련된 정보가, 스토리가, 기본적으로 상당히 머리가 좋은 재주꾼으로 태어났거든요. 상당히 한쪽으로 파고드는, 좋아하는 쪽으로 깊이 파고드는 전문성을 가진 그런 쪽, 머리가 좋은 쪽으로 타고났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열중할 수도 있고, 그런 쪽에서 천재성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소년의 천재성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자, 저 소년의 천재성을 내가 끝까지 가져오고, 모두 가져오고는 태어난 연, 월, 일, 시와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저걸 가져오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년에서 끝나볼 수도 있어요. 또한 조상 쪽에 식복을 타고났거든요. 그 식복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쪽에서 식복 관련된 인연이 많네요. 마찬가지 저 식복을 내가 끝까지 가져갈 것인지 말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의 관계를 봐야 되겠죠. 그죠? 자, 저러한 임수가 내 계절별로 한번 볼까? 계절별로 특성을 보면은 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봄에 태어나게 되면은 봄은 양력으로 3, 4, 5월 달인데 그야말로 태어난 해와 맞물려 가지고 완전한 능력자이거든요. 재주가 탁월하네요. 능수능란. 아주 다재다능한 쪽이라 보면 돼요. 거의 뭐 손오공에 가깝네요. 완전 해결사.
저 능력을 어디에 쓸까요? 저 능력을 관으로 가면 관을 주무르게 될 것이고, 재물 쪽으로 가면 돈을 주무르게 될 것이고, 완전 능력자입니다. 재주가 비상하고 뛰어나네요. 오지랖도 넓어요. 사방팔방에. 나는 어떤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그런 심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봄에 태어나면은. 그래서 예술가로 나올 수도 있고, 자유분방한, 영혼이 자유로운 삶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은 어렵게 배에 남녀공이 프리랜서가 되겠네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또 특성이 있는데 남편한테 얽매이지 않겠다. 남편의 능력보다 내 능력을 하겠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남자나 남편의 관계가 조금은 인연이 조금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런 좀 특성을 가지고 있네요. 자, 이제 가을에 여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면은, 여름은 양력 5, 6, 7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임수가 여름에 태어나게 되면은, 재물은 물질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죠. 그죠? 그런 쪽에 인연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적인 이런 쪽도 관심이 많은 것이고,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돈과 관련된 일, 재정과 관련된 일, 재정, 재무, 회계 뭐 이런 쪽에, 안 그러면 금융계통 쪽, 안 그러면은 숫자와 수리를 다루는 쪽, 그렇지 않으면 조직을 관리하는 쪽, 이런 쪽에 인연이 많아요. 한마디로 현실적으로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 이론을 잘 몰라도 현실 감각이 뛰어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통밥이 아주 빨라요. 저런 사람이 현실적으로 좀 잘 살죠. 근데 이제 재물이 너무 많으면은 사주에 내가 그걸 감당이 안 되게 되거든요. 잘못하면 재물을 치이게 되거든요. 타고난 해에 띠의 저 재주를 가지고 재물을 잘 만들어내는데 손오공인데 문제는 그 재물을 내가 질려면 내가 능력이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건이 있어야 돼요. 내공이 있어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좌우지간.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재물에 치게 되고 남 돈 벌어주는 재주꾼이 될 수도 있거든요. 다음은 이제 가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임수가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인데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은,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좋아졌어요. 아주 이제 전문직 계통으로 나가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 보이네요. 기본적으로 학문도 주어졌고 전문직 계통에 상당한 재주도 주어졌기 때문에 조화가 잘 되면은 아주 전문직 계통에서 출세를 할 수 있겠어 보니까. 이상주의자 내지 이론가죠, 그지? 다음은 겨울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임수가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 겨울의 양력으로 11월, 12월, 1월달인데 겨울에 태어나게 되면은 임수가 기본적인 본인의 베이스가 튼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베이스, 그러면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죠. 특히 저 태어난 연애 저 전문성을 가지고 무엇이나 할 수 있죠. 그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재물을 만들면 재물을 또 담당할 수가 있고, 그 관을 또 관을 권력이나 명예도 담당할 수가 있고, 좀 근본 베이스가 튼튼하다. 아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과 같이 이제 계절별 특성을 말씀을 드렸고, 자, 내년 운을 한번 볼까요? 내년에 신축년이라. 신축년이 되면은 임수는 내년에 어떻게 되느냐. 문서운이 상당히 좋네요. 문서운, 시험운, 어떤 소식운, 어떤 윗사람으로서 인한 인덕운, 이런 것들이 다 좋아요, 내년에. 그런 쪽을 잘 받아들여 가지고 본인이 도움을 받으면 좋겠네요. 또한 관운도 좋아요. 관, 명예, 직장, 직업운 이런 쪽도 좋아요. 그 직장에서 승진운도 있고, 새로운 직업을 찾는다면 새로운 직업에서도 좋은 자리가 나오는 그런 해이기도 하네요. 기본적으로 임수는 내년에 좋은 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있나요? 남자는 여자, 처에로 인한 좀 지체, 애로사항이 있어요. 건강 문제 조금 대두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물의 일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같은 경우는 약간 현금의 흐름이 조금은 묶이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현금이 월급이 안 나올 까지는 않는데 자고자 현금이 조금 막히는 해다 볼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여자분 같은 것도 배우자로 인한 애로사항, 배우자의 건강 이런 쪽도 조금 연루사항이 있으니까 미리 조심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그게 없겠네요. 많은 잡념 이런 것도 좀 사라지는 해네요. 자, 참고하시고 내년도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슬기로운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개수로 태어나신 분. 개수도 자연 상태의 물을 상징하다 물. 근데 저 개수는 임수와 다르게 하나의 생명수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물, 또 내지 생활수, 쓰는 물, 뭐 이런 식으로. 옛날로 말하면 저기 운물물, 뭐 겨울물, 흔히 또 빗물에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가 비가 와야 이 온 만사 만물이 심지어는 무생물까지도 비가 필요하죠. 만물을 윤택하게 해주는 저 개수 물이죠. 그래서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쓸모 있고 환영받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너무 희생 봉사를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자기 몸과 마음을 지키면서 희생 봉사를 남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시라. 사람이 쓸모가 있으니까 일복이 많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지? 특히 여름이나 봄에 태어나시면은 일복이 너무 많아요. 자, 저 개수가 이제 갑인년에 태어나면 어떻게 되나 볼까요? 갑인년에 태어나게 되면 한마디로 능력자입니다. 아주 똑똑하네요. 어려서부터 초년에 천재성을 발휘한, 겉으로 똑똑하거든요. 아주 말이 똑똑합니다. 언변이 똑똑합니다. 그래서 초년에 천재성을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자, 저 천재성이 끝까지 갈 것인지는 태어난 월, 일, 시와의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관계가 좋으면 끝까지 가져가게 되고 내 무기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소년의 천재성이 끝나볼 수가 있어요. 저기 조상 쪽에서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어요. 그로 인해서 잘 나갔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집안을 한 번 더 엎어먹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집안이 한번 망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한 정보가 주어진 저 개수가 태어난 계절별로 한번 볼까요? 이제 봄에 태어나게 되면 봄은 양력으로 2, 3, 4월 달인데 봄에 태어나게 되면 태어난 연도연에 대한 제주권과 맞물려 가지고 아주 능수능란한 제주권입니다. 능력자. 완전 손오공이네요. 아주 못하는 게 없는 제주권. 또 본인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영혼이 자유로운 사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직장은 참 어렵겠다, 그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는 이런 심리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적인 기질도 강한 것이고, 그렇네요. 물론 이제 태어난 시나 이래서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대체로 하기 어려워 보여요. 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편이나 남자에 대한 의존을 하지 않겠다는 심리가 강하거든요.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나는 내 능력대로 살겠다. 이런 식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여자분 같은 경우는 남자에 대한 인연이 좀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하네요. 물론 다들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기도 합니다. 전체적인 성향이 그렇다 볼 수 있겠지. 자, 다음은 여름에 태어나면 되면
여름에 5, 6, 7월 달인데 재정, 재무, 돈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인연이 좋아요. 그러니까 사업가적인 마인드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이지. 재물, 물질을 보는 눈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고 통밥이 빨라요. 태어난 지 연과 맞물려 가지고 저 재주를 가지고 돈을 만들어내는 거 뛰어나거든요. 결과를 만들어내는 뛰어나는데, 그래서 사업가적인 길도 가지고 있지만은 돈이란 것은 내가 힘이 없으면 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돈을 버는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내가 힘이 없으면, 내공이 없으면,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기본 베이스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돈을 내가 취하지를 못해요. 잘못하면 돈의 너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반드시 여름에 태어나신 분들은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내공을 튼튼히 하셔야 돼요. 몸과 마음을 튼튼히 하시는. 그러니까 지식이나 지혜뿐만 아니고 몸도 건강해야 되니까 건강 관리를 튼튼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주어진 뭐 재능도 주어졌고 주어진 재물도 주어졌기 때문에 오직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하는, 베이스를 튼튼히 하는 그런 쪽만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가을에 태어나면, 가을은 양력으로 8, 9, 10월 달인데 기본적으로 공부운, 학문운, 라이센스운, 학벌운이 주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태어난 연에 나와 있는 저 재주와 함께, 재능과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전문직 분야 내지 어떤 언론과 관련된 말을 하는 쪽, 이런 쪽에서, 교육계통 쪽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상당히 좋네요. 전문 라이센스, 전문 학벌을 가지고 전문직 계통에서 성공하는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상 계절별 특성을 말씀드렸고, 내년 한 해 오늘 한번 볼까요? 내년 신축년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신축년의 개수는 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생각이 떠오르는 한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또 새로운 공부라든지, 인생 공부라든지, 인생 철학 공부라든지, 뭐 종교에 관한 공부, 이런 쪽도 많이 하는 해이기도 하네요. 네, 기본적으로 내년에는 생각이 많아지는 해, 공부를 하는 해, 아이디어가 들어오는 해. 기본적으로 아이디어로서는 직업인 사람들은 새로운 발상, 역발상 하는 해이기도 하네요. 문학, 예술, 계통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지. 그리고 내년에는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이 문서는 잡지 않는 게 좋아요. 문서가 올바른 문서는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지 어떤 정보, 소식 같은 것도 귀에 들어오는 솔깃한 정보, 소식이 몇 번 걸러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내년의 운세입니다. 내년에 직장, 직업도 조금은 몇 번씩 걸러야 될 것 같아요. 자, 좀 주의할 사항이 있나 봐요. 내년에 좀 남녀 공이 부친에 대한 건강이 조금은 애로사항이 보이네요. 40대 후반이니까 부친이 70대쯤 되겠죠, 그지?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좀 큰 돈이 한번 좀 잠기는 해이기도 하거든요. 큰 돈의 유통의 흐름이 좀 막히는 해이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게 없네요. 자, 이상과 같이 개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하면서 내년 한 해도 슬기롭게 한 해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과 같이 1974년생 중에서 내년 2021년 개축년 운세에 태어난 일간 오행별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을 드립니다. 자, 감사합니다.